자, 오늘 매매를 먼저 보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지속적인 손절만 했네요. 뭐 손절의 원인은 욕심이죠. 욕심만 해결하고 나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사실 기본적 분석에는 사람 욕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지만 기본적 분석에서는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 미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고 가치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기본적 분석에서는 그 각 개인 개인에 대한 욕심을 요구하지는 않죠. 수치에 대해서 그거에 맞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명확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 분석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생각보다 오랜 동안 내가 들고 있는 건 오르지 않은데 다른 게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수치상에서는 얘가 오르는 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나의 선택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유연하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어렵진 않은데 아, 이게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아무튼 뭐 쓸데없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이래저래 복잡한 얘기는 접어두고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매매를 하는 게 목표이면서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자신이 원하는 원칙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자기가 실행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추는 게 두 번째겠죠. 그때 이거 약간 꼰대 같은 얘기네. 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뭐 어디 가도 다 똑같은 얘기 할 거고 모든 책을 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기술을 원한다. 기술 막말 회계에서 진짜 한 달? 2주일? 2, 3주면은 기술은 다 알거려. 어,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 기술이 언제 맞는지, 언제 틀리는지, 그것까지 다 알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는 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에이, 쓸데없는 얘기는 정리하고, 오늘 매매를 얘기하면 저는 에어부산을 선절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자리쯤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조가상에서 1.5, 2%? 2% 가까이 수익 난 상황에서 넘어왔는데 아침에 시가에 본절까지 줬지만 익절 못하고 저희 본절가에 왔는데 손절하고 지지부나 제가 손절한 거에서 진짜 한 0.5% 정도 더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예, 만약에 그거를 계속 유지한 상황에서 들고 있었더라면 한 5% 이상은 5%? 예, 예. 한 5, 6% 정도는
수익 난 상태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해요. 예, 이 종목 여전히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손절했던 종목 인디에프입니다. 그 이후에 좀 첫째 매매 첫 매매가 저는 플러스로 손절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는 멘탈이 강하지가 않나 봐요. 손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종목에서는 처음에 매매했을 때 생각은 여기 시가 넘어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시가 넘어가는 자리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샀는데 여기쯤에서 손절 당하고 다시 예, 여기쯤에서 샀는데 여기쯤에서 손절 당하고 손절을 두 번 당했어요. 뭐 매수의 근거는 1차 상승 거래량 그다지 많지 않고 추세는 상승 추세니까 그리고 테마로 엮여 있으니까 뭐 그냥은 죽지 않겠다. 그래서 제, 제 기준은 언제나 돌파 매매니까 돌파가 일어난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수익이 뭐 7, 8% 날 수 있는 자리였었지만 손절을 두 번을 했습니다. 뭐 잘못했다, 뭐 매매 잘못된 거는 1번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에서 매매를 했다. 예, 추세는 맞아요. 박스권 추세 돌파하고 2번 잘못 기준선에서 너무 이격이 멀어진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 30% 새로운 기준선을 긋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지 않으니까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접근을 했네요. 뭐 인디에프 두 번 손절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좀 해볼까 해서 대형 포장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냥 뭐 하는 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손절했습니다. 아니 익절 대형 포장은 익절하고 그 다음에 예, 어제 뭐 종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머큐리가 11,350원 오면 거기에 사겠다 해서 거기에 사서 지금 뭐 5% 조금 넘은 수익으로 그냥 롤오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매매를 정리하는데 오늘 좀 뼈저리게 느낀 거는 해야 될 종목과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이 정해지고 나면 해야 될 타이밍과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구분하는 거. 이 두 개만 정리하고 나면은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1번 해야 될 종목 기준은 명확합니다. 추세,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뭐 이게 1번이고 2번은 거래 대금이죠. 매번 얘기했던 뭐 적게는 500억, 많게는 1000억 이상 정도 되는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죠. 그리고 이게 해야 될 종목에 대한 기준이라면 타이밍은 종목을 선택했으면 그 종목 안에서도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고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의 종목을 잡았다는 거를 명확히 하고 나면 이제 짧은 단기 안에서도 상승 추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그 자리를 빨리 확인하는 게 그게 내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돈이 생길 거예요. 네.